알겠습니다. 김기현 대표, 검사 공천 없다, 절대 없다, 또 단언. 사실 지금 가장 큰 관심이 한동훈 법무장관 나오냐, 그럼 지역구는 어디냐, 뭐 금감원장 나오냐, 뭐 법률비서관 나오냐, 그 한 몇 분 계시잖아요. 주변에 많죠. 검사 출신에 맞아요. 지금 뭐 지금 정부하고 대통령실에 가 대통령실에도 계시는 많이 분들. 계시고 네. 이분들 어디에 나오냐,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관심인데 계속 이런 말들을 뭐 검사 공천 없다 이런 말을 굳이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 이거 김기현 대표가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약간 실언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의힘이 내놓는 후보 중에 검사가 아예 없을 수 없어요.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그렇잖아요. 네. 아니 그러면 검사 공천 없다면서요라고 하면은 이게 시건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면 예를 들면 개념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검사 특혜 공천 없다든지 예. 뭐 검사 전략 공천 없다든지 아무튼 명확한 개념 정의를 하고 나서 우리가 이거는 안 할 거다. 검사 출신이라도 좋은 인재들 있으면 쓸 겁니다.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 검사 출신들 없었으면 어떨 뻔했습니까? 원희룡 보십시오, 홍준표 보십시오, 뭐 많잖아요. 우리 통일부 장관 하고 계시는 뭐 권영세 보십시오. 네. 검사 출신이라도 정치 잘하는 사람은 갖다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검사만 하다가 대통령이랑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황금 낙하산 타고 내려오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예. 가 돼야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너무 축약해서 과하게 선을 긋고 계세요. 일단 그게 첫 번째 문제고 예. 두 번째는 과하게 선을 그으면서 지금 공천 룰이 세팅이 안 됐어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약간 뭐 또 바꾸는 거 아니냐, 혁신이 어쩌고 저쩌고 뭐라 하지만 어쨌든 공천 TF를 만들어 가지고 룰을 만들어서 전당원 투표까지 했어요. 국민의힘은 지금 공천 룰에 대한 어떤 작업도 제대로 실제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좀 남겨두겠다는 거거든요. 재량의 여지를 남겨두겠다는 얘기로 가는데 막판까지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아 이거 뭔가 특혜를 주려고 이러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절로 들어요. 그래서 김기현 대표 하셔야 될 일은 너무 과하게 검사 공천 없다라고 말로만 선을 긋는 게 아니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국민들 앞에 눈앞에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 작업을 지금 안 하시는 건지 못 하시는 건지 뭐 그런 상황입니다. 못 하는 거죠. 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김기현 대표가 얼마만큼 당에서 그림력이 없는지를 스스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공천은 원칙적으로 대통령실이나 용산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당에서 공천은 당대표가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책임도 당대표가 지는 것이고. 근데 자기가 지금 한 달 새에 3번이나 이렇게 검사 공천 예. 없다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한다는 것은 검사 공천을 할 거라 남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근데 김기현 대표가 공천하지 않을 거라는 것도 남들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런 말을 자꾸 하는데 자꾸 할수록 본인의 어떤 그 지금 입지가 더 축소된다. 그리고 지금도 별로 제가 볼 때 김기현 대표가 공천하겠어? 다들 이런 생각 하잖아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 오히려 오늘 이런 뭐 모두에게 다 이렇게 너무 냉소적인 거 예, 아니에요? 좀 지금? 위험하죠.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김기현 대표가 본인의 지금 당 장악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걸 저는 실토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러면서 사실은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출마하는 거야. 뭐 정청래 의원 지역구인 마포 울에 출마한다는 말도 있고 지금 강남 쪽에 살고 있으니까 서초 강남 쪽으로 출마하는 건가? 이런 얘기도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당내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수도권 선거가 막판까지 가면 갈수록 어렵다라는 지표들이 계속 쌓이면 어쩔 수 없이 끌고 나오려고 할 겁니다. 근데 이제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 얻을 게 과연 많나? 네. 출마에 따른. 예. 예. 왜냐 출마 안 해요. 제가 한동훈 장관이면은 굳이 네.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이 출마한다고 해가지고 수도권에 대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원래 질선거를 뒤집어가지고 이기고 그거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된다면 해야겠죠. 본인도 그게 된다고 생각하면 하겠는데 문제는 한동훈 장관이 가지고 있는 어떤 플러스적인 요인은 대부분 보수 진영 지지층 안에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예. 네.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어떤 이념적으로나 세대적으로나 뭐 직역적으로 원래 있던 지지층이 막
대대적으로 확장되는 효과가 과연 있겠나. 저는 그런 면에서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쉽지 않다라고 볼 것이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나왔다가 만약에 강북의 격전 지역 갔다가 떨어지기라도 하면 이거 예. 어떡합니까? 그렇다고 강남에 따뜻한 데 가자니 눈치 보이지. 면이 안 서고. 예. 제가 한동훈 장관이면 이거는 루즈 게임이에요. 어떻게 해도 저는 얻을 게 별로 없다라고 보는데 여튼 당에서는 끄집어내고 싶어 할 겁니다. 근데 용산이랑 가까우신 분들은 안 나오신다고 해요. 실제로 이렇게 대통령실과 가까운. 예, 예. 그러니까 그 가까울수록 오히려 안 그럼 나온다. 천하람 위원장도 가까우신 분인가요? 대통령실과? 아니 굉장히 멀리 왜요? 지역적으로 굉장히 많이 가까울 수도 멀리 있잖아요. 떨어져 있어서 실제로 대통령도 한동훈 법무장관은 내각에 좀 계속 있어주길 바란다는 이야기들이 대통령실 주변에서 좀 나오기는 하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서 사실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김기현 대표 체제가 과연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계속 나오고 그렇죠. 있습니다. 뭐 네.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뭐 그렇지만은 뭐 국민의힘도 지금 김기현 대표 체제로 가서 총선을 이길 수 있을 것이냐 굉장히 그 난감할 거예요. 그냥 김기현 대표가 저번에 대표 선거 봤지 않습니까? 본인보다 2% 4%에서 정말 5% 미만의 인지도였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사람들 다 그냥 제껴 줬잖아요. 용산에서 다 제껴 주고 뭐 주저 안 치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남아가지고 김기현 대표가 된 건데 그런 면에서라면 지금 그리고 김기현 대표가 원래는 제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 분들한테 굉장히 합리적이고 뭐 중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요즘 워딩 보세요. 엄청 세졌어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세진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위기감? 예, 위기죠. 그러니까 본인이 강력하다, 내가 강한 대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어떠한 저는 반면 교사,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런 면을 보여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김기현 대표가 되겠어. 그러니까 약간 관리형이지 이 사람이 어디 뭐 치고 나가서 뭘 하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김기현 대표 체제로 내년 총선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저는 아까 얘기했던 우리 한동훈 장관 이슈가 의외로 여기와 결합될 수 있다고 보는 그래요? 게 예.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 한동훈 장관 출마설이 막 도는 게 예.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어. 저는 처음에는 좀 기분 나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예. 김기현 대표 출마 뭐 이렇게 해서 당선되자마자 이제 그 모 일간지에서 한동훈 차출론 막 이런 거 띄우고 그랬었어요. 그렇죠. 심지어 어떤 거에는 막 한동훈 천하람 차출론 이런 기사도 있었는데 아무튼 저는 처음에는 이거 오히려 리더십이 흔들리는 요인 아니야 했는데 이게 뭐냐면 히든 카드처럼 갖고 있을 수 있다라는 컨셉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 내가 안정적으로 관리를 할 테니 표를 가지고 오는 거는 한동훈 장관한테 맡기면 돼. 굳이 왜 김기현 체제를 뒤흔들어? 그냥 가면서 하고 운 좋게 또 이재명 리더십이 뭐 흔들리거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거나 아니면 민주당이 정말 뭔가 어떤 분당에 가까운 위기를 맞으면 김기현, 한동훈 뭐 등등 체제로도 치를 수 있잖아. 예. 이렇게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 출마설이라는 게 김기현 대표에게 오히려 요즘에 들어가지고는 별로 나쁜 이슈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기현 대표 체제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또 개각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다시 이제 내려왔고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가 통일부 장관으로 또 국민권익위원장에는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이 포함이 됐습니다. 방통위원장은 아직 지명을 하지 않았네요, 이번에는. 그런데 여기서 좀 지켜봐야 할 게 권영세 장관입니다. 네. 권영세 장관 같은 경우는 전에 그 전당대회 때도 차출론이 나왔었어요. 당대표로 권영세. 그렇죠. 그리고 윤 대통령의 대학 때 시절부터 선배. 그러면서 굉장히 측근이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김기현 대표를 백업 헤르주로 가시는 건지 아니면 용산에서 정말 대통령의 뜻을 의중을 제대로 살펴서 아마 당에 가서 역할을 할 것인지 저는 뭐 선대위원장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그냥 국회의장 이제는 뭐 권영세 장관도 굉장히 선수가 많이 됐고요. 그렇죠. 뭐 국회의장까지도 노려볼 만한 지금 어떤 커리어를 가지고 있거든요. 특히나 또 본인의 지역구가 또 용산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찌 선대위원장이 선거 전략을 기획을 하는 데 있어서 아마 권영세 권영세 의원이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다. 저는 공천과 관련해서도 아마 대통령의 의중을 당에다 가장 잘 전달하실 분이 저는 권영세 장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근데 이제
밖에서의 관심은 권영세 장관과 김기현 대표가 당내에서 어떤 파워 싸움을 하느냐, 권력 쟁취 싸움을 하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럴 스타일이 아니에요. 아, 권영세 장관.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는 그리고 글쎄요. 그러니까 저는 김기현 대표 체제가 흔들린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위기 상황이잖아요. 그게 예. 뭐 예를 들면 공천에 있어서 갈등이 됐든 예. 아니면 지지율이라는 게 뭐 굉장히 하락한 상황이든 뭐 이런저런 상황일 텐데 그때 과연 권영세 의원이 대체제가 될 거냐? 저는 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너무 비슷해요. 네.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이미지가 비슷해요. 너무 관리형이에요. 그럼 관리형 김기현 대표를 했다가 잘 안 돼가지고 뭔가 바꾼다라고 하면은 너무 비슷한 이미지의 권영세 의원으로 갈 수가 있을까? 그리고 권영세 의원 듣기 불편할지 모르지만 둘 다 인지도가 별로 안 높다는 것도 비슷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저는 그냥 높은 확률로 김기현 대표 체제가 간다면은 보완제 역할이 될 것이고 만약에 김기현 대표 체제가 어떤 이유에서든 잘 못 가게 된다면은 글쎄요 조금은 캐릭터가 다른 형태의 누군가가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전망합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문제도 간단하게 좀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8일이었죠. 보수단체인 자유총연맹 창립 기념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24년 만이라고 그러네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물론 자리가 보수단체의 자리이긴 했지만 좀 센 발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키는 건지 어떤 정전이라든지 우리가 유엔사 문제들을 하면서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일단 첫 번째로 자유총연맹 행사에 굳이 왜 갑니까? 예. 그러니까 왜 가십니까? 뭐 예, 어쨌든 이게 뭐냐 하면은 뭐 예전에 뭐 20몇 년 전에 김대중 대통령도 갔다 뭐 이런 얘기 하지만은 그건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진영을 넘어서 오히려 가는 예, 개념인 거고 자유총연맹이 보수 성향의 단체인데 보수 진영의 대통령이 가가지고 격려사 굳이 안 해도 되거든요. 일단 거기서 하나. 왜냐하면은 제가 걱정하는 건 물론 대통령께서 순천만 정원도 오셨지만은 자꾸 서문시장 가고 그러니까 우리 편에 너무 많이 간다라는 이미지인지 실체인지 아무튼 뭔가 있어요. 근데 상황에서 굳이 자유총연맹에 갈 필요가 있냐라는 거가 일단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종전 선언이 잘못됐다라는 주장은 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거는 좀 잘못됐고 좀 너무 과하게 우리가 정세를 잘못 판단했고 근데 여러 가지 이유에서 종전 선언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사람들이 좀 반국가 세력이냐. 예. 그 중에 일부는 정말 뭐 반국가 세력적인 마인드로 그런 얘기를 한 사람도 있겠지만 문재인 정부 전체 내지는 민주당 전체가 그러면 반국가 세력이냐라고 하면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거든요. 예. 국민의 절반이 반국가 세력에 동조한다라는 얘기인데 그거는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좀 센 레토릭을 쓸 때는 명확하게 이 선을 그어줘야 되거든요.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반국가 세력인 건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뭐랄까 너무 예리하게 나오질 않고 메시지가 좀 뭉툭하게 나온다. 좀 그런 게 저는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참 저 예전부터 느낀 게 메시지 관리를 누가 하신 메시지 그 연설 비서관이라든지 아마 밑에 스텝이 있을 텐데 너무 극단적이에요. 이건 대통령의 언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것은 보수의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국민의 대통령이죠.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 국민 모두가 들었을 때 납득이 될 만하고 어떤 이해가 될 만한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반국가 세력이란 말을 쓴다는 것 자체가 저는 오히려 이런 단어를 왜 넣었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어저께 그러니까 민주당의 어떤 권지승 대변인 얘기한 대로 진짜 유튜브 좀 그만 보셔라. 제발 조선일보만 보셔도 충분하시거든요. 이런 내용 안 쓰세요. 근데 너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극단적인 언어를 씀으로 해서 이건 정말 명확하게 갈라치기 하겠다는 거예요. 갈라치기. 그러니까 민주당은 적, 우리 편은 우리는 국가 세력이고 저쪽은 다 반국가 세력이야. 완벽하게 지금 갈라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뜻은 알겠어요. 최근에 어떤 행보나 이런 걸 보면 본인 자신들의 지지층만 일단은 견고하게 다지자 이런 스탠스로 가고 계시거든요. 저는 그거 이해해요.
아마 내년 총선 전략도 아마 올해 연말까지는 그렇게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양당이 왜냐면 총선은 대선과 다르게 투표율이 60 몇 프로밖에 안 돼요. 실제 우리가 대선 때는 70% 후반대, 네, 80년 초반대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양당의 지지율이 30이에요. 그럼 양당의 지지자들이 나와가지고 얼마만큼 투표를 하느냐가 총선의 승패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총선에 자기 편을 견고하게 다지자는 이런 작전은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국민의 대통령이에요. 국민의 대통령이라면 국민에게 상처 주는 얘기는 안 하셔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또 발언 중에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은 시사저널이었나요? 그 일부 매체에서 좀 썼어요. 170석 정도 내년 총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네. 뭐 이런 정도의 발언을 국민의힘 고위 뭐 인사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네. 어떻게 좀 사석에서 해서 정말 다행이다 생각이 들어요. 안 그랬으면 이거 탄핵감이에요. 아니 과거에 있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좀 지지해 주세요. 이 말 한마디로 탄핵 소추가 됐었어요. 네. 당시에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었는데, 아니 물론 마음이야. 아 지금의 민주당이 169석이니까 한 석 더 해서 우리가 170석 가자 이기고 싶다는 어떤 말씀을 하는 거지만은 어찌 되었든 간에 그런 것을 사석에서 했는데 이게 언론에 나왔잖아요. 네. 그건 어느 정도 용인이 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발설을 해도 된다라고 저는 승인을 받았으니까 저는 이게 언론에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이게 대통령이 과연 그러면 170석을 내가 이끌어가는 총선이다라고 하면 검사공천 아니다라고 하는 김기현 대표의 말이 정말 허무맹랑한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 공천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검사 공천이 됐든 우리가 공천을 주도적으로 가져가서 뭐 지금 계속 언론에 나오는 것은 대통령이 이기는 총선을 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라면 이건 상당히 당의 뭐 당정 간의 관계에서 뭐 기존에도 많이 봤습니다만은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이걸 관여하신 것은 아닌가.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은 글쎄요. 이거 진짜 탄핵감인데 참 큰일이다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 그 기사를 봤을 때 우리 설 변호사님이 하시는 우려 당연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네. 누군가는 당에서 그 이야기를 전달을 했을 거 아닙니까? 밖으로. 용산이든 여의도든 비밀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익명으로 얼마든지 기사를 낼 수 있는 시대에는 뭐 그 비밀이 없어요. 다 얘기합니다. 의도적으로 흘리지는 않았다. 뭐 의도적으로 흘린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찌 됐든 간에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대통령이 어떤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발언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어떤 제도적으로 우리가 좀 바로잡아야 되는 문제는 있다고 보는데 번외로 보고. 그거는 차치하고 이런 말씀들이 자 보십시오. 뭐가 이런 얘기를 하면 떠오르냐면은 전당대회를 강하게 개입한 거 이런 게 떠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서 좋을 게 없어요 지금. 게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대통령께서 나름대로 뭐 어떤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해서 김기현 대표 리더십이 세워졌으면 약간 그거를 좀 힘을 실어주고 존중하는 메시지를 내줘야 이게 또 잘 굴러가거든요. 근데 대통령께서 너무 본인이 진두지휘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들이 나온다는 거는 김기현 대표에게도 안 좋아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들은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